좀 딥하죠. 근데 어쨌든 고점 약간 다키스 던전을 제일 잘하시려면은 사실 뭐 다키스 던전 챌린저, 프로 약간 요 정도 되면 요 정도는 근데 외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채널을 시작한 초창기에 티어를 올렸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광대를 조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평가하면 광대가 거의 1티어 무조건입니다. 왜 그러면 평가가 바뀌는지 그런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최고점 영웅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오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광대가 왜 좋은지 포괄적으로 다뤄볼게요. 광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스트레스 1이 너무 진짜 잘 돼서 1등으로 좋죠. 닥던에는 HP랑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하시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닥던에서 사실 이것 때문에 게임이 제일 많이 터져요. 요거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HP는 의미도 없죠. 왜냐면 스트레스가 꽉 차면은 HP가 바로 0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이 닥던을 익히시는 분들한테도 제일 중요하고, 한데 광대가 이거 관리하는 1등이라서 광대가 정말 좋다. 그쵸? 두 번째 특징은 핵심 능력치를 버프해준다는 게 있죠. 이 다키스 던전 같은 경우에는 턴제 게임이거든요. 턴제에서 성공권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키스 던전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기반으로 이 성공권을 배분해줍니다. 그런데 광대 같은 경우는 속도를 높여주는 버프를 갖고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말씀대로 명중 같은 것도 올려주는데 요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명중 같은 경우는 이제 턴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속도는 애초에 턴을 벌어오니까 턴제 게임에서 약간 근본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메커니즘 자체가. 다음은 무난한 보조 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버프나 스트레스 힐 아니어도 뭐 얘는 다른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재다능한 거죠. 그래서 광대는 이런 서포터로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무난한 출혈 딜러, 보조 딜러로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게임을 끝내버리는 이 대단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살기로 엄청난 화력을 뿜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사실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탱킹도 할 수 있어요. 탱킹. 그러니까 얘는 서포터인데 딜러고, 그리고 탱킹까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완전 다재다능하죠. 간단하게는 이렇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대 구체적인 스킬이랑 함께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스트레스 힐이었잖아요. 이름이 이제 격려의 선율이거든요. 이 격려의 선율의 특징은 스트레스 해소를 가장 많이 해준다. 그 다음에 향후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버프가 있어요. 예컨대 다키스 던전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스트레스가 이미 높은 영웅을 추가적으로 집중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치료해줘야 되는 영웅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낮춰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힐량도 최고인데 받는 스트레스도 줄여주니까 되게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공포라는 거 있잖아요. 계속 턴당 스트레스를 부여하게 되는데, 요것도 격려의 선율 한번 쓰면은 뭐 4씩 스트레스가 받던 게 3 뭐 이렇게 낮아지니까. 근데 쉴드 브레이커 때 뱀 꿈에서 광대를 대동하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광대는 쉴드 브레이커의 거의 단짝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성전사랑 좀 비교를 할 만해요. 광대가 저평가 받는다면 그 이유는 성전사 때문이에요. 성전사도 똑같이 스트레스 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얘는 장점도 있죠. 성전사는 더 단단하죠. 탱킹이 좋다. 그리고 만약에 뭐 요게 수치가 좀 작다, 이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사실 게임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 게, 장신구를 통해서 스트레스 힐량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마이너스 10까지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든요. 근데 요것만 해도 괜찮은 게, 매 전투마다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은 요 정도 스트레스 힐만 갖고도 스트레스를 거의 0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특히 펫블런에서. 거기다 성전사는 공격도 세잖아요. 공격력도. 그러니까 훨씬 더 약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게임을 1000시간쯤 했을 때 성전사가 훨씬 좋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때 광대 티어를 낮췄어요. 그러면 성전사보다 광대가 좋은 점은 뭐냐? 전투의 발라드라는 게 있죠. 아까 우리 설명대로 이렇게 속도뿐만 아니라 명중 치명타까지 올려주는데 4라운드간 지속이 되고요. 엄청 높여줍니다.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다키스 던전에서 어떤 스트레스 딜이 누적되는 메커니즘을 아예 관통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HP 관리까지도 영향을 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HP까지 관리해주는 어떤 방어 스킬의 느낌도 갖고 최고의 공격 스킬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키스 던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스트레스 딜러가 회피가 높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먼저 스트레스 딜을 누적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발라드를 통해서 선턴을 잡게 되면은 우리한테 스트레스 딜을 주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서 해치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사는 만약에 직접 공격하는 형태라면, 광대는 쉴드 브레이커랑 함께 라고 쳐보면은 쉴드 브레이커 혼자 2인분의 딜을 내서 한 번에 적을 죽여버리니까 더 확실하게 스트레스 힐이든 HP 커버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실 만한 게 의문이 하나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1라운드에는 버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광대가 버프를 써줘야지 아군이 선턴을 딸 텐데 1라운드에는 그럼 속도 버프가 없는 채 시작하니까 상대가 무조건 빠르겠죠. 그러면 1라운드에는 효용성이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광대 발라드는 일단 버프 개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버프. 그래서 4라운드간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게 지속이 됩니다. 약간 꼼수인데 그러니까 전투 끝나기 전에 발라드를 바르고 끝을 내면은 이게 복도는 한 칸당 1차례가 지나거든요. 그리고 뭐 전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행동할 때마다 1차례가 지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속된 전투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적용받고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라운드에도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기습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다 선턴을 따고 시작하니까 정찰대 전투에서는 보통 한 40% 넘게 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뭐 쉔블러 같은 보스 전투에서도 되게 유용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 버프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기제예요. 그러니까 아군한테 계속 남아있는다. 그쵸? 복도 전투하고 방 전투까지 맛보고 아니면 쉔블러까지 소환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고점을 높여요. 이 발라드라는 게. 특히 성전사의 단점이라고 하면 성전사는 또 느리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 같아요. 성전사랑은. 그러시고 다음 보시면 보조 딜링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수학의 낫질이 사실 가장 좋아요. 수학의 낫질이 요 스킬인데 요거 2명 공격하면서 광역으로 출혈을 걸어요. 요걸 제일 많이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발라드를 그러면 첫 턴에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공격은 언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시냐면 굳이 속도나 명중 버프가 필요 없을 때. 그러니까 예컨대 뭐 어차피 느린 애들 있잖아요. 멀록, 도적 이런 친구들 상대로는 뭐 명중도 딱히 필요 없고 속도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런 상대로는 그냥 공격을 한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발라드가 발려있을 때는 한 번씩 섞어서 써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발라드 한 차례 쓰고 그 다음에 공격 쓰고 이렇게 발라드 쓰고 이렇게 하면 버프가 계속 유지되니까 선턴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발라드만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미 속도를 이기는 게 확보가 됐는데 굳이 발라드를 또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발라드는 번갈아 쓸 때 그 사이사이에 공격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그때 가장 좋은 건 수학의 낫질이다. 일반적으로. 저면회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요건 단일 타겟이거든요. 그만큼 데미지는 높아요. 출혈도 거의 틱당 데미지가 1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스전 때는 수학의 낫질보다 저면회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전투는 아니니까 저는 수학의 낫질이 더 좋더라고요. 수학의 낫질이 약간 범위기라서 괜찮아요. 출혈은 특히 광역으로 묻혀놓으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근데 요건 취향이니까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수학의 낫질을 추천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드릴 만한 게 대단원입니다. 이 대단원이 아까 4번째로 말씀드렸는데 광대 저평가는 사실 얘 때문에 이게 광대가 왜 어렵냐 근데 왜 고점이 높냐 이게 사실 다 얘 때문에 얘. 물론 요거 말고 독주까지 있지만 거의 사실 독주는 얘랑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대단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버프 스킬 2개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1 그리고 버프 그 다음에 보조 타격기 3개까지 끼고 나면 스킬창이 한 칸 비잖아요. 그때 무조건 끼셔야 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이거 초보분들이 안 낄 때도 있는데 이거 무조건 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위험할 때 이거만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광대 모든 스킬 잠깐 보실까요? 아까 보조 딜링기라고 돼 있던 거 보시면 자신에게 대단원 피해 30% 증가라는 버프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투의 발라드랑 요거 격렬 선율도 마찬가지거든요. 버프 스킬 종류에는 이렇게 데미지 증가에 더해서 치명타 증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주는 아직 설명은 안 드렸는데 독주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더 높여줘요. 그리고 크리율도 마찬가지로 높여주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단원은 기를 모으는 약간 원기옥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냅다 갈기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열 작업을 거친 다음에 충분히 대단원이 강해졌을 때 대단원을 사용해서 적 하나를 완전히 끝장내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전투 중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자신한테 엄청난 디버프도 준다. 거기다가 난처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대는 버프를 많이 썼잖아요. 버프나 스트레스 힐. 그러니까 서포팅 기술인데 이게 약간 공통점이 뭐냐면 뒷열에서만 쓸 수 있어요. 뒷열에서만. 근데 방금 또 보시면은 대단원은 앞열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쓸 수 있는데 앞열에 가야 되니까 큰맘 먹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한 번밖에 못 써. 거기다 쓰면은 엄청난 디버프도 받아. 그리고 큰맘 먹고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언제 써야 되냐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로 전투를 끝내야 되는데 그거 언제 쓰면 이거 끝을 낼 수 있냐. 근데 이게 진짜 가장 어렵다. 이게 그렇죠. 가장 어렵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총 3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스킬당 강화가 되니까 그거 계산하기도 벅차죠.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열 제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1번은 좀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쵸, 보통 그래서 초보분들이 대단원을 아예 봉인해요. 봉인.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봉인해도 저점은 좋죠. 괜찮은데 고점까지 뚫으려면 대단원을 익혀야 돼요. 활용 전략 보시면은 일단 열제하는 3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단검찌르기인데, 단검찌르기는 사실상 대단원을 쓰라고 있는 거기도 해요. 단검찌르기 같은 경우에는 1열을 돌진하거든요. 한 칸 앞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3열에 있으면 2열로 돌진하니까 대단원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혈기 대신에 요걸 쓰면은 대단원은 쓰기 좀 더 편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1열 돌진하니까 평소에는 못 써요. 사실 대단원을 쓰기 위해서만 쓰기에는 근데 또 스킬창이 아깝고요. 그러니까 아까 수학의 낫질 같은 경우에는 버프 한 차례 쓰고 제자리에서 칼질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건 제자리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서포팅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전진을 해버리니까 요거 한번 쓰고 나면 버프를 못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대단원 직전에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 게, 일단 돌진기라는 거는 그래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돌진 조합에 쓰시려면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호를 무시하는 게 있어요. 보호받고 있는 적을 그냥 보호를 무시하고 공격할 수가 있다는 약간 그런 거죠. 근데 데미지가 어차피 세지 않으니까 사실 막타 칠 때는 좋아도, 그리고 요것도 명중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그래도 쓸 수가 있다는 점 그러시고요. 독주 쓰자마자 밀리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니까 좀 잘 써야죠. 사실 일반 전투에서 항상 대단원 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일반 전투에서 대단원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위급한 위기에서만 대단원을 쓰기 때문에 단검 찌르기는 그만큼 약간 쓰기가 애매한 거죠. 서포팅이라는 본질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후열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단검 찌르기는 되게 아쉬운 거예요. 조합에 따라 근데 쓸 수는 있다. 그쵸? 그쵸. 뭐 그럴 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알아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독주가 또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검 찌르기는 한 칸만 전진해요. 한 칸만. 근데 만약에 노상 강도가 앞에 있었다고 쳐봅시다. 아니면 쉴드 브레이커 많이 쓴다고 했죠. 얘네 공격할 때 어차피 또 한 칸 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3열에 있고 광대가 전진해서 2열이다. 얘네가 만약에 공격하려면 또 3열로 가버려요. 얘가. 그러면 또 대단원 못 쓰게 되잖아요. 다음 턴에. 그러니까 이럴 때 생각하면은 얘는 무조건 1열로 이동시켜요. 더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독주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독주는 대신 3, 4열일 때만 쓸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을 조금 보시면은 3열 이동하면서 자기한테 표식을 찍고요. 그리고 엄청난 버프를 줍니다. 특히 이 회피 30 버프가 중요한데, 그래서 약간 광대가 아까 물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탱킹을 할 수 있다. 근데 물몸인데 어떻게 탱킹을 하냐? 바로 이 독주 회피로 탱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버프니까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뭐, 그리고 아군의 열을 섞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전진해버리면 이런 버프는 못 쓰는 거고요. 특히 1열에서는 수학의 낫지 아예 못 써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대단원 쓰고 싶으면 독주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주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대단원 데미지를 요거보다 높게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보다 2.5배나 높여주죠. 그러니까 대단원의 어떤 데미지를 가장 높이려면 독주를 무조건 채용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사실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또 괜찮은 게 이 표식 찍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가끔 괜찮은 게 거미 표식 같은 거. 거미 표식이 만약에 아군한테 찍혔다. 그러면 독주를 갈기시면은 표식이 2개니까 나눠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얘는 회피가 높아 덜 맞으니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혹시 요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그쵸? 그런 거 그냥 팁으로 알아가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독주까지도 좀 애매하죠. 결국에 이 독주랑 단검 찌르기 한 개는 대단원을 쓰기 위해서 쓰기엔 좀 애매하다는 게 있어요. 광대 서포팅은 기본적으로 후열에 위치하니까 진짜 애매하다. 그리고 일반 전투에서 대단원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흔하게 쓰시는 건 이동이죠. 이동이 제일 흔하다. 앞에 있던 영웅이 뒤로 와서 광대가 자동으로 앞으로 오든가, 아니면 그냥 광대가 사실 열을 제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얘는 뒤로 3칸 이동할 수도 있고 앞으로 3칸 이동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워요. 좀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너무 또 공부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 그쵸? 한 번에 듣고 다 이해하지 마세요. 하여튼간에 이동이 더 좀 괜찮아요. 스킬 칸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이동으로 퉁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뭐 아니면 쉴드 브레이커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로 가는 스킬들 있잖아요. 노출.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조금 더 고급이긴 하죠. 근데 이동이라고 또 비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도 결국에는 한 턴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기회 비용은 무조건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가장 어려운 거는 두 번째 이것보다 언제 앞으로 가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광대는 진짜 사실 버프만 사용해도 1인분 하죠. 그러니까 요건 심화예요. 심화. 요거는 고점 뚫는 강의.
고점을 위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언제 이 비용을 감수하고 대단원을 쓰냐,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어떻게 아느냐가 있어요. 그거를 알려면 이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중에 대단원이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이 대단원이 데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렵다. 일단은 이거 인터넷에 옛날부터 있던 공식인데 우리 시리스라는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이걸로 배웠는데 이게 최종 데미지 공식이에요. 데미지 주사위를 굴리고 예컨대 뭐 데미지가 6에서 12라고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제가 항상 계산하잖아요. 뭐 예컨대 적체력이 8이라고 하면은 우리 데미지 중에는 8이 나오려면은 6, 7이 안 나와야 되니까 7분의 5 확률로 잡을 수가 있구나. 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데미지 주사위를 일단 굴리고요. 근데 만약에 치명타가 뜨면 무조건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킬 피해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50%라고 돼 있죠. 만약 기본 무기 개수가 6에서 12라고 돼 있으면은 이 피해 보정 돼 있어서 대단원을 쓰면은 무조건 1.5배 값 9에서 18이라고 데미지가 나와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여기까지 2단계까지 계산한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까요?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복잡하다. 그쵸? 복잡한데 제가 계산해드렸어요. 하여튼간에 복잡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스킬 버프 그쵸? 요거만 사실 그냥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독주를 안 쓴다고 전제할게요. 독주 안 써. 독주는 보통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1라운드에는 강화가 하나도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첫 턴에 대단원 갈기면 데미지 증가가 0%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뭐 스킬 피해 계획 50%는 생각하셔야겠죠. 하여튼간에 스킬 데미지로는 증가가 없다. 그러고 나서 뭐 한 라운드 지날 때마다 30%씩 증가하는데 그래서 맥스 중첩이 210%예요. 8라운드에 쓸 때가 가장 높은 중첩이 돼 있다. 왜냐하면 스킬로 강화되는 게 버프거든요. 버프 개념인데 8차례인가 지속이에요. 8차례 지속. 그래서 8라운드 때 끝납니다. 그래서 7중첩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8라운드 때 쓰는 게 가장 데미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킬을 꼬박꼬박 썼다면 210% 데미지가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뭐 공연장 건설했다면 그런 거 반영되고요. 그래서 보통 베테랑부터는 20%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테랑부터는 한 230 이렇게 된다. 다 20%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장신구나 기벽 그리고 매국노편 보셨으면 죽음의 문턱으로 데미지 깎인 것도 보셨죠? 그리고 붕괴로 데미지 깎인 거 그리고 야영 기술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요런 거랑 합연산 요 210% 합연산 되고요. 요거는 고변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치명타 뜨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치명타 뜰 때는 데미지 주사위 값이 무조건 최대로 나오는 데다가 1.5배율로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데미지 편차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20에서 40 데미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 치명타가 안 뜬다면 데미지가 20 나와버릴 수도 있지만 치명타가 뜬다면은 무조건 60이 나와버리니까 치명타가 뜨는 게 대단원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대단원은 강하게 쓰려면은 광대가 서포터여야 됩니다. 서포터. 왜냐하면 이 서포팅 기술만 치명타를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보조 딜링 기술은 보시면 치명타는 없어요. 치명타는 없기 때문에 대단원 치명타가 안 뜹니다. 그래서 단검 찌르기가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단검 찌르기는 치명타는 안 띄워주니까 단검 찌르기만 쓴 다음에 대단원 쓰는 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대단원의 어떤 고점을 보려면 무조건 서포터 광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가 제일 중요하다. 크리는 특히 여기까지 쌓이면은 아까 8%씩 쌓였죠. 그래서 곱하기 7하면 56%가 쌓입니다. 56% 포인트 증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대가 그 무기에 따라서 기본 크리 확률이 있거든요. 광대 기본 크리 확률. 그래서 13에서 17% 무기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뭐 대단원도 기본 크리율이 있고요. 뭐 하여튼간에 크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지르시면 좋다. 그래서 발라드 같은 거 쓰시면은 발라드가 크리율 높여주는데 자기 광대한테도 크리가 높아지거든요. 특히 챔피언에서는 크리율이 발라드에 따라서 18%포인트까지 높아지니까 거의 무조건 대단원이 크리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거의. 그러니까 요건 사실 거의 뭐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고점이 보스전에서 유효하니까 쉔블러라든지 광신도. 그러니까 대단원을 쓰기 전에 대단원을 만약에 8라운드에 쓴다. 그러면 7, 6, 5 요때는 발라드를 쓰셨다면은 치명타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요거까지 받게 되니까. 근데 뭐 굳이 뭐 발라드 꼭 쓰셔야 될 필요는 없고 뭐 어차피 한 80% 정도 되면 보통 뜨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불프 때도 좀 이런 거 중요해요. 불프 때도 보통 뭐 스트레스 1이나 버프 위주로 쓰니까. 그래서 불프 같이 너무 중요한 위기 때는 발라드를 꼭 쓰시고 나서 대단원을 박으시는 게 좋다.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요거까지도 괜찮아요. 요거는 직접 수치를 계산하신다면 필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무기 개수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데미지 공식에서 무기 개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데미지를 크게 좌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최대 데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 데미지 18 요게 맥스로 주사위 굴림 들어간 다음에 13에다가 곱하기 1.5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베테랑 광대랑 챔피언 광대는 데미지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차이가 됩니다. 2밖에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이게 기본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몇 배로 데미지가 세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0% 데미지는 요거에 이제 스킬 개수 1.5배 곱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데미지는 19.5가 된다. 광대 챔피언 광대가 어떤 버프도 쓰지 않고 1라운드 때 냅다 대단원을 갈긴다. 그럴 경우에는 데미지가 19.5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크리 뜨면 뭐 한 30까지 나오는 거겠죠. 1.5배니까. 그래서 저한테 첫 턴에 대단원 쓰는 광대 어때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저는 뭐 약간 그걸 왜 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30 갖고는 죽일 수 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다 크리가 떠야 30이에요. 크리가 떠야. 근데 물론 여기다가 뭐 덕지덕지 데미지 예컨대 공연장은 데미지 20% 늘려줬죠. 그렇게 치면은 뭐 크리 떴을 때 데미지 6 늘어나니까 36이 되는데 36이면 뭐 막타 쳐지는 몬스터 좀 많죠. 하지만 크리가 기본적으로 잘 안 뜨기 때문에 첫 턴에 대단원 쓰는 건 진짜 거의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뭐 그나마 독주를 쓰고 2라운드에 쓰면 또 몰라도 그래서 저는 첫 턴 대단원 광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약간 효용성이 낮다. 그쵸? 거의 올림하죠. 뭐 한 20이면 30 이렇게 되는 거죠. 유리하게 저는 쓴다고 생각하고 뭐 굳이 근데 계산할 때는 소수점을 하셔야 돼요. 계산할 때는 다 소수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쉔블러 같은 거 거의 막타를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원을 빨리 쓰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죽일 수 있을 각일 때 쓰셔야 되고 그랬을 때 가장 최고 데미지를 외워놓으시면 좋거든요. 그게 이제 뭐 30, 견습엔 30, 뭐 한 3레벨쯤 되면 40, 그리고 베테랑 50, 챔피언 60. 거기다가 사실 요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공연장 있다고. 그거까지 생각하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런 사실 요거 데미지보다 크리 기준으로 외워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크리는 무조건 뜬다고 전제하셔야 돼요. 대단원은 크리 안 뜨면 그냥 데미지가 너무 들쭉날쭉해 30까지 뜰 수 있는 겁니다. 뭐 챔피언인데 30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리가 있다고 전제해야 돼요. 대단원은 크리 안 뜨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가 일단 있다고 전제를 하고서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일단은 외우지 마시고 제가 드린 표에서 외워야 되는 건 그냥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저는 사실은 특히 외우는 값은 거의 뭐 한 60 요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건 80, 요건 100. 왜냐하면 요거까지 생각한 거예요. 공연장까지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미 외우고 있는 게 베테랑에서는 적의 체력이 80이면 원킬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챔피언에서 100을 원킬 낼 수 있다. 그리고 견습에서는 그냥 한 60 정도 러프하게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60, 80, 10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좀 외우기 쉽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크리 떴을 때 데미지는 이렇게 칩시다. 근데 쉔블러라고 치면은 방어력이 있어요. 방어력. 그러면은 제가 쉔블러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요거는 사실상 체력이 1.5배인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데미지 공식 보시면은 1-33% 한 다음에 데미지를 곱하거든요. 최종 데미지에. 고변산이에요. 그래서 데미지가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3분의 2분의 3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찐최종은 1.5배인 거예요. 방어력 33%가 그러니까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방어력 깎으라고 쉔블러 강의 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 더 높은 적도 많죠. 뭐 40% 구울이라든지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1.5배라고 생각하고 데미지는 그러면은 뭐 3분의 2 깎는다고 치면은 요건 66이 되는 거죠. 챔피언 쉔블러한테는 풀 맥스 중첩 대단원이 66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 매국노 광대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래는 풀 중첩쯤 가까이 왔으면은 100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는 일부러 방어력은 안 말씀드린 거고 좀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건 100이니까. 하여튼 간에 좀 딥하죠. 근데 어쨌든 고점 약간 다키스 던전을 제일 잘 하시려면은 사실 뭐 다키스 던전 챌린저, 프로 약간 요 정도 되면 요 정도는 근데 외우셔야 돼요. 요러면은 다크런까지 깰 수가 있다. 저도 뭐 요런 거 기반으로 다크런 깼으니까 뭐 쉔블러 맨날 이기려면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제가 20% 단위로 끊어놨잖아요. 20% 단위로. 그게 숫자가 좀 예뻐요. 그러니까 견습엔 4, 5, 6 요것도 좀 외우시긴 해야 되거든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항상 맥스 8라운드까지 안 가겠죠.
광명 그쵸. 그럼 우리 선생님은 조금 가볍게 보셔도 된다. 그냥 요런 강의가 제 긍정풍 채널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러 오면 되겠다 이렇게 약간 킵해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8라운드에 꼭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6라운드에 벌써 우리 아군이든 광대든 다 중문에 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이미 중문 가 있으면 전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투를 끝내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전투 데미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기준으로 맥스 데미지랑 이 20%당 추가 데미지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만약에 6라운드라고 칩시다. 제가 매국노 전투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데미지가 뭐 6라운드인데 턴이동에 한번 써가지고 150% 데미지 강화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210%보다 60%나 적잖아요. 그럼 요거 3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8. 그럼 아까 제가 100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0 정도 빼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80 정도 데미지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그쵸. 사실 요거 너무 고점. 그러니까 요거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약간 과거에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대단원을 잘 못 썼어가지고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되게 심화로 한 거고, 사실 대단원 뭐 이렇게 빡세게 쓸 필요 없죠. 챔버러도 어차피 거의 안 잡으니까, 챔피언 챔버러는 특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야 80 정도 나오겠구나. 근데 크리율이 떨어지니까 데미지 편차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저도 크리가 안 떴죠. 그러니까 되게 리스키해지는 거예요. 영어 좀 쓰지 마라.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베테랑을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리면은 5씩 차감이 되니까 나는 원래 80 정도 나올 거였는데 지금 5라운드밖에 중첩 못했어. 그래서 뭐 150% 정도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한 3번 정도 빠지니까 마이너스 15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5. 거기다가 그러면 최종 데미지는 65에다가 아까 방어력 만약에 쉔블러면은 3분의 2 해야 되니까 40 정도 나오겠네. 40. 44에 막탈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이 타이밍이란 건 이런 거 알아도 조금 그래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배우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언제 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언제 치고 나가면 되겠구나. 언제쯤이면 내가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요게 이제 활용 방안이 6라운드인 상태예요. 근데 지금 당장 대단원은 어차피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뒷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단원을 쓰는 건 무조건 한 차례 앞서 생각해야 돼요. 한 차례 수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앞에서 발생할까? 미리 앞으로 나가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 대단원 지르고 뭐 전투를 마무리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다. 그쵸? 대단원은 잘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사실 광대 거의 마스터. 광대의 최고점은 이렇게 뚫을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더 수치를 구체적으로 외우시면 뭐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요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요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광대를 대단원 거의 안 썼던 기억도 있고요. 재밌으니까 다행이네. 그쵸?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사실 고점은 끝났어요. 이제는 좀 쉽고요. 이제 가볍게 야영 기술이랑 그런 거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야영 기술이랑 조합 가볍게 어떻게 하는지. 야영 기술은 광대는 전용이 4가지 있죠. 이 모장가라고 하죠. 모장가. 자기를 제외입니다. 스트레스 깎아주고 스트레스 마이너스 버프 붙여주고. 요 그래서 쉴드 브레이커나 뭐 되게 범용적이에요. 코스트도 3코스트밖에 안 되니까 되게 유용하다. 그래서 요거 무난하게 많이 쓰실 거고 되게 쉬우니까 괜찮다. 거의 꼭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랑이의 눈은 약간 극딜 할 때 좋아. 극딜. 요거 명중 크리 올려주는데 공격수한테 써주면 좋겠죠. 명중이 약간 사실 발라드만 발라줘도 명중은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크리는 오버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크리 생각하면 공격수의 어떤 공격력을 되게 높여주는 수단이 되니까 호랑이 눈은 보스전 대비하실 때 꼭 써주시면 또 좋아요. 참고로 이것도 동료한테만 써주니까 자기 대단원 강화할 때는 못 쓰고요. 근데 광대는 자기한테 쓰는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광대는 자기를 위한 연주는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야영 기술에서만 그렇고요. 발라드 같은 건 다 뭐 전투 스킬은 자기한테도 적용되니까. 또 보시면은 요 과거 회상은 좀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요거부터는 좀 잘 보시면 좋은데 이 붕괴일 때 스트레스를 깎아주는 게 추가예요. 추가. 그래서 만약에 아군이 붕괴돼 있다 그러면은 만약 45를 깎아줍니다. 여기다 뭐 장신구 껴있으면 더 많이 깎아주겠죠? 뭐 한 55, 60 뭐 이렇게 깎아줄 거예요. 근데 물론 붕괴된 상태일 때는 아군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야영 기술을 받는 걸 거부하니까 약간 도박수는 있지만 대폭 많이 깎아준다. 그래서 약간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가 봐요. 약간 현실 고증이 돼 있죠. 그러시고 진짜 요거는 더 안 써요. 요건 사실 장비할 일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조롱인데 아군 하나를
놀리는 거예요. 놀리면은 걔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나머지 두 명은 나머지 두 명 광대는 포함 아닙니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플러스 20 두 명 하면은 스트레스가 20밖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언제 쓰냐면 일부러 붕괴시킬 때, 아니면 이미 각성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전혀 상관없을 때, 아니면 이미 뭐 충분히 뭐 노상강도라든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나병 환자나 그런 친구들은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한테 던져주고 나머지 인원들 스트레스 케어할 때는 좀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다. 본인한테 특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농장 무한한 수확에서 쓸 때는 있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뭐 농장에서 쓸 때는 있어요. 그 외에는 진짜 거의 쓸 일 없고요. 농장에서는 연기작이라는 걸 하는데 일부러 붕괴를 시켜야 되거든요. 영웅의 기상 확률을 높여주는 아이템 껴주고 요걸로 붕괴시켜주면 영웅의 기상 뜨는 거죠. 그걸 노리려고 쓸 때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때 외에는 엔간하면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조합. 요거는 입문자분들한테 되게 또 유용하죠. 가장 기본적인 조합, 성광 조합. 뒷열에 박아놓고 앞에 1, 2는 되게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노상강도. 하여튼 공격수가 전열에는 되게 많죠. 영웅들이. 그래서 진짜 되게 챔프 폭이 넓어져요. 이거 쓰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힐이 되고 체력 힐. 얘는 스트레스 힐. 그리고 얘는 특히 발라드로 버프 주니까 얘네가 뭐 나병 환자든 누구든 아무 상관없어요. 명중이 낮든 속도가 느리든 다 상관없이 짱 세지니까. 특히 초반에 장신구가 없든지 능력치 좀 저열할 때 성광이 제일 효율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점이 되게 높거든요. 요건 그리고 후수적인 대처라고 해야 될까요? 후수적?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성광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나 뭐 성녀가 안 좋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절대로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성녀 저평가든 광대 저평가든 이게 통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만큼 회복력이 좋은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열석기라는 고급 택틱 있죠. 예컨대 상대도 열이 좀 뒤섞이면 약해진다 이런 걸 이용해서 살살 맞고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래서 피해를 좀 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건 고급이잖아. 고급.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초보분들은 상대를 모르잖아요. 당장 이놈들도 모르겠는데 상대 몬스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다 몬스터는 어떤 정보가 게임 내에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전략은 일단 공격을 맞고 그냥 회복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성광은 입문자분들한테 진짜 나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성광 쓰고 개떡 같은 애들 아무나 다 박아 넣어도 돼요. 하여튼 간에 진짜 초보분들은 강추, 그리고 고수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쓴다. 이거는 고점도 높아요. 고점도. 사실 저는 뭐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약간 근데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고요. 그래서 또 너무 저만 믿지 마시고, 또 항상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쵸, 만능이에요. 그래요. 쪼랩 때는 힐량이 좀 낮긴 하죠. 근데 레벨 높아지고 힐장 신구 껴주면 얘가 진짜 힐이 완전 높아지니까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제가 스톨링 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톨링 하려면 전열에는 근데 기절이 있으면 좋습니다. 중보병이나 뭐 조련사, 뭐 신비학자, 뭐 하여튼간에 스턴이 있어야지 스톨링이 더 잘 되니까 성광 조합은 사실은 기절을 한 명은 넣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더 약간 더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좀 무난하게 굴리는 방법은 그렇다. 스톨링 특화라 그렇습니다. 스톨링은 기절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시고 다음 조합을 좀 설명드리면은 무궁무진하다, 그쵸? 그래서 무궁무진하다. 그 다음엔 약간 도트 컨셉으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수학의 낫질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수학의 낫질이 출혈 기반이었죠. 그러면은 얘네들 다 출혈 영웅이거든요. 출혈 저항 낮추니까 얘네들이랑 쓸 때는 출혈 기술 쓰면 특히 좋겠죠. 그러니까 광대가 출혈을 잘 걸 수 있게 도와주니까.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는 출혈 중인 상대일 때 데미지를 33% 높여주는 크리티컬 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야만인이 고점을 보려면 출혈 파티에 껴야 되는데 그때 성광 플러스 야만인 쓰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크리티컬이 떠야지 이 버프가 적용되는데 거기다가 출혈까지 광대가 발라주면 야만인이 진짜 무지막지한 데미지를 뽑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만인이랑도 궁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야만인이 출혈 야만인 아니어도 일반 스킬만 들더라도 광대가 출혈 넣어주면 데미지가 추뎀이 들어가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시고 역병의사 쓰시는 게 또 되게 좋더라고요. 도트라고 한다면 도트. 역병의사를 쓰면 도트가 얘는 중독이지만 이게 진짜 막강한 조합이래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은 치지게 너프라는 분이 계세요. 너프 리버레이터.
이거 지금도 방송하고 계실 거거든요. 닥던 되게 잘하세요. 이분이 쓰는 거 보고 저도 배웠는데, 그러니까 역병의사가 원래 저는 이 광대랑 약간 역할군이 겹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병의사랑 같이 써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열에는 근데 좀 단단한 탱커 넣으면 좋아요. 특히 스턴 되면 좋고요. 그래서 스턴 되는 얘네 넣어도 좋고, 중고병이 제일 좋은 걸로 알아요. 중고병. 아니면 고행자도 역병의사랑 궁합이 좋아서 고행자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거의 최고점 조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최고점. 너프님도 방송 많이 봐보세요. 좀 재밌으니까 잘하세요 되게. 그래서 이 조합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한번 써보세요잉. 저도 한번 써보고요. 그러시고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돌진 조합도 가능하겠죠. 단검 찌르기가 돌진이잖아요. 하지만 추천되지는 않는다. 이거 쓸 거면 성전사를 쓰겠지. 성전사 놔두고 뭐하쌈. 그쵸. 광대가 특히 전열이 갈 거면 탱킹도 안 되는데 전열 앞에 뛰쳐나갔다가 두들겨 맞겨 죽겠죠. 그러니까 성전사가 튼튼하지, 뭐 버프 쓸 것도 아니면 특히나 광대에 강점이 없잖아요. 서포터로서 광대는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쓰게 만드는 돌진 세팅이라면 성전사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전사를 이기는 돌진 세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피를 섞는 돌진 조합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쵸. 요것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회피를 섞어버리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돌진 컨셉으로 가는 거죠. 근데 까다롭습니다. 좀 어렵고. 그러니까 독주가 돌진하고 그 다음에 앞열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주 쓴 다음에 회피를 기반으로 얻은 회피가 유지되는 동안에 단검 찌르기로 적을 공격하고, 하지만 공격 기능은 좀 저열하다고 말씀드렸죠. 데미지도 약하고 하니까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탱커에 가까워요. 돌진 회피 조합에서 광대 역할은 탱커야 탱커. 하지만 대단원을 기반으로 누킹도 한다. 왜냐하면 독주를 쓰면 이 대단원 데미지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요게 사실 되게 유명한 조합은 있죠. 근데 이게 쓰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독주든 돌진이든 요거 특히 2열이나 섞어버리고요. 2열 아군의 대열을 섞어버리는 건 되게 큰 디메리트예요. 되게 어렵게 게임을 만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다키스 던전에서 고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피는 이론상 무적이죠. 다키스 던전에서. 그 대가가 뭡니까? 확률이라는 거에 근거 있잖아요. 왜 방어력보다 회피가 밸류가 높겠어요? 회피는 확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롤 나싱이기 때문에 이 땄을 때 그 밸류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 들어 맞았을 때 밸류는 방어력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거기다가 돌진 같은 경우에는 열 제한이라는 게 다키스 던전에서 어떤 큰 제한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역시나 고점이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다키스 던전 어떤 설계하는 측면에서는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써먹을 수 있느냐. 그거에 들어맞는 구성원도 그리고 스킬셋도 필요할 텐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다 아시죠? 사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광대가 가장 유명해요. 그리고 사실상 거의 뭐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거 말고는 이 두 개를 제대로 다룬 조합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독주를 여러 번 써야 되는데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예컨대 독주는 또 전진기인데 후열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회피가 빠질 때 다시 한번 독주를 써야 되는데 그 뒤로 가야 돼요. 그러면 턴을 자동으로 하나 날리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차라리 앞으로 가면서 광대는 자동으로 뒤에 밀리게 해주면은 또 자연스럽게 독주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쓰려면은 누군가 뒤로 밀어줘야 되고, 그건 돌진 조합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사광대일 때 잘 되는 거예요. 사광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속도를 잘 맞췄을 때 얘기지만, 이렇게 얘네들이 앞으로 갔을 때 얘네들은 자동으로 또 밀리겠죠. 그걸 또 독주를 또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광대 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단원의 단점이 뭐였어요?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거였잖아요. 1회 필살기. 근데 필살기가 4명한테 있으니까 4개죠. 그리고 적들은 아무리 많아봤자 4명이죠. 그러니까 한 대씩 다 꽂으면 4명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광대가 어떤 다키스 던전에서 유명한 약간 예능 픽인데도 불구하고 잘 굴러가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피랑 돌진을 다 써버리니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광대가 원래 독주를 여러 번 쓸 수가 없었는데 그것까지 보완해주니까 사광대가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광대 고점을 터뜨리게. 근데 사실은 이건 예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예능이냐면, 일단 사광대가
영지 없겠죠. 다광대가 영지에 있으려면 보통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른 영웅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9명 로스터에서 18종류의 영웅이 있어요. 만약에 총사를 뺀다고 치면은 17종류 영웅이 있죠. 거기다 이번에 도망자랑 결투가 나오죠. 그럼 19종류예요. 그러면 얘네들 2명씩도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대를 4명이나 쓴다는 건 누군가를 1명만 쓴다든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고점을 보기 위해서 쓰는 조합인데 오히려 조합 가지수를 줄이니까 좀 재미를 떨어뜨린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재밌죠. 그쵸? 역마차 풀강 있을 때 29명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쉴드브레이커 DLC 있을 때 기준이고요. 쉴드브레이커 DLC 없으면 28명입니다. 이번에 아마 근데 사실 늘려주긴 하겠다. 이번에 역마차 늘려줄 거예요. 2명은 더 늘려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요게 단점이고 사실 또 단점 더 있죠. 얘는 장신구가 중요해요. 장신구. 회피 장신구를 기본적으로 둘둘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독주만 쓰고도 다 피해야 되니까. 요거 독주는 만렙 기준으로도 회피가 플러스 30이잖아요 근데 기본 스택에다가 패시브 다 합쳐도 회피 확률이 한 40에서 50%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신구로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장신구가 은신망토 같은 게 한 영지에 중복으로 있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예능이고 컨셉이고 그쵸. 그러니까 요게 힐이 없기 때문에 곡창 바필로 해야 되는 조합인데 밥이 한정돼 있기도 하고 요거는 초보분들이 또는 그리고 영지를 진행하는 클리어 이전에서 확보하기 어렵다. 영지 클리어 할 때까지는 저는 은신망토 4개를 모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은신망토 4개일 필요는 없죠. 뭐 예컨대 윌버의 깃발이나 아니면 태양망토나 뭐 요런 템도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윌버 깃발도 맨 마지막에 나온 데다가 하여튼간에 이거는 사실 실생활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서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저는 클리어 때까지 광대가 4명인 적도 없고 그런 장신구를 중복으로 모아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건 유튜브 컨텐츠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 메커니즘상 최고인 이 약간 컨셉에다가 대단원까지 내가 잘 배웠어. 그럼 나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드리죠?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이론상 무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광유증은 그러니까 최강일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다크런에서도 통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신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좀 여러 개죠. 근데 약간 이것도 근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조합을 최대한 다양하게 써보는 거예요. 사실 영웅 다양. 그러니까 사광대 물론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냥 성광이 제일 좋은데 왜 내가 성능이 낮은 어떤 괴인 같은 이런 친구를 내가 왜 써야 돼? 나병원자 니나 써. 난 그냥 얘네 버리고 그냥 광대 2명 더 쓸게. 이렇게 하시면 괜찮죠. 재밌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쵸? 요건 철저히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취향에서도 극대화된 조합을 쓸 수가 있으니 바로 도광유증이다. 얘네들은 무조건 한 명씩은 있겠죠. 그리고 회피 세팅도 빡세게 갖출 필요 없어요. 아니 요것도 근데 얘도 장신구가 좀 필요하긴 하죠. 얘도 1 플러스 50% 장신구 하나 있어야 돼요. 요거 근데 자세하게 굴리는 법이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준비물은 필요가 적은데 택틱이 좀 빡세요. 그러니까 이 스킬 3개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힐이랑 발라드랑 번갈아서 낍니다. 그러니까 스킬을 뺐다 꼈다 해야 돼요. 전투마다. 이게 사실 되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영상을 보시는 게 좀 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장신구 세팅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신구랑 기벽. 추천 세팅은 사실 아까 그 조합들 있잖아요. 뭐 성녀, 도트, 돌진, 뭐 회피돌진. 추천 세팅은 이 조합의 어떤 역할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래서 또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사실 가장 메인으로 쓰이는 건 이거죠.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 회복 기술을 높여주는 거. 요거는 특히 언제 추천이 되냐면 일단 무난해요. 왜냐하면 광대 스트레스 힐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실 모든 공격을 맞고 나서 후수적으로 치료하기에는 그 힐량이 넉넉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분들은 이런 빛의 템버린까지 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조의 두루마리는 성녀가 쓸 수도 있으니까 예컨대 캠핑 스킬 쓸 때 이거 돌렸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하나 챙기시면 좋긴 해요. 그리고 뭐 아니면 전투가 되게 길어지는 전투 있잖아요. 안뜰이라든지 안뜰은 특히 스트레스량이 높거든요. 그리고 전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광대 같은 경우가 요런 템 하나 껴주시는 게 괜찮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요건 약간 근데 취향이긴 해요. 특히 광대가 서포터니까 정찰 확률 같은 거 챙겨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함정 해제 확률도 광대가 높기 때문에 지도를 들기 좋은 영웅이 광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도를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수비형으로 아까 성전사랑 비교했을 때 성전사 장점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힐량 낮아. 뭐 어쩌라고. 스트레스 힐량 낮지만
HP가 높고 공격력 높으니까 HP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게 있어요. HP 회복까지 되고 하니까 더 안전한 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광대가 성전사를 이기기 위해서 방템을 착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 보시면 데미지 깎이니까 이런 건 강인함의 반지는 좀 조심하시고요. 이런 게 이제 다 그 대단한 데미지 깎아주니까. 하여튼 수비형 장신구를 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 높여주면 아군이 공격하기 전에 발라드 발라줄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아군이 명중치명 버프를 받고 나서 공격해야 좋으니까 걔네보다 빨라야지 발라드 버프를 발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탈 깃털도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이게 수비 중에서도 회피형 조합일 때는 크리스탈 깃털이 훨씬 낫겠죠. 이런 것보다. 그래서 회피 세팅을 갖추셔도 좋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방어력이랑 체력, 기벽, 특히 기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더 좋아요. 속도 기벽은 제가 사실 공격 기벽에서는 속도를 좀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 속도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있으면 좋다 정도. 출혈 보정 이런 것도 괜찮아요. 보조 기술이 잘 들어가게 되니까. 광대가 특히 뭐 출혈 조합 같은 데서 보조 딜 많이 할 때는 아니면 뭐 해안만 같이 출혈 안 걸리는 곳에 갈 때는 핏빛 주사위 같은 거 끼시면 출혈이 잘 걸리니까 좋겠죠. 그러시고 다음 세팅은 고점을 본다면 치명타도 괜찮습니다. 이게 대단원 크리가 터지고 말고가 너무 크니까 치명타 높여주는 거. 근데 뭐 사실은 뭐 그닥? 그러니까 단검 찌르기 명중이 낮아서 이 명중 보정도 되게 좋은 건데 수술 장갑에 뭐 단검 찌르기 많이 안 쓸 거면은 그냥 진짜 대단원만 쓸 거다. 그러면 뭐 선조의 만년필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대단원은 빗나갈 수가 없거든요. 필중 스킬이거든요. 필중 스킬. 그래서 이런 세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 1시간 반?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아니 원래 20분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오래 했다고? 내가 졸았나 강의하다가? 이상하네? 하여튼간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